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시집살이가 잘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심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안면몰수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결혼 직후부터 저는 끔찍한 시집살이에 시달렸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다지 과한 예단이나 혼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준의 가격에 맞춰서 각자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정도면 시댁운도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는 남편도 시댁도 마치 가면을 벗듯이 정체를 드러냈죠. 여기 가서 좋은 기운 좀 받아와서 아들 낳아야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지? 결혼 직후에는 아직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주말에는 쉬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매번 저를 찾아와서 주말마다 아이를 생기게 해준다는 절이며 명소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다녀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시댁까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와야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는데 주말마저 그렇게 빼앗겨버리니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피곤이 누적이 되니까 감기나 잔병 치레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서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몸을 챙기면서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회사는 그만둬야 되니까 일찍 그만두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이를 낳고서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부족하지 않게 키우는 게 될까 말까인데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빠듯해도 너무 빠듯할 게 눈에 선했거든요. 거기다 남편보다 제가 월급도 많았었는데 그만둬도 남편이 그만두는 게 맞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어머님이 까무러칠 게 분명하니까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틈만 나면 얼른 회사를 그만두라면서 저를 닥달하셨고 저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연차를 쓴 날에 직접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저희 팀장님까지 찾아가셔서 저 대신 사직서를 내려왔다면서 사직서를 내고 제 짐까지 모두 들고 오신 거예요. 팀장님도 당황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죠. 저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회사로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님이 제 짐을 들고 가버리신 후였습니다. 그 모습을 직장 동료들이 다 봤다고 하니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럴 리가요. 일단 사직서는 버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어머님이랑 이야기 잘해보고 어차피 사직서는 양식이 엉망이라서 수리가 안 돼. 걱정 마. 그날 다른 팀원과 팀장님에게 몇 번을 사과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머님,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회사로 가시면 어떡해요? 네가 하도 회사를 안 그만둬서 그렇지 뭘 그렇게 꾸역꾸역 다니려고 해? 저 꾸역꾸역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이 낳는다고 해도 저는 일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애는 누가 돌봐? 엄마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어? 물론 저도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도 쓸 거예요. 아직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러시지 마세요. 뭐라고? 애는 안 낳을 거야? 회사를 다닌다고 아기를 안 가질 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나 뭐가 달라? 시어머니랑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우리 회사까지 찾아가셔서 사직서까지 나 대신 내셨대. 뭐라고? 엄마가 어떻게 거기를 알고 찾아가셨는데? 회사 이름이랑 부서는 알고 계시니까 로비에서 물어보셨겠지. 당신이 좀 말려봐. 어머님이랑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말려.
오늘 당신이 말했으니까 더는 안 그러실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다시 회사를 찾아오지만 않으셨을 뿐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매번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냐라는 말로 1시간을 넘게 끊지 않고 저를 괴롭히셨죠. 그렇게 몇 개월을 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하면 또 당장에 회사를 찾아갈 기세여서 한동안은 밝히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출산 휴가를 내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은 임신한 사람한테 좋다는 건 다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이 튼튼해야지. 요즘에는 다들 몸이 약해서 그렇게 그 제왕절개라는 걸 한다더라. 응? 그렇게 애를 쉽게 낳으면 정이 생기겠어? 넌 무조건 자연분만 할 거지? 네, 저도 최대한 자연분만으로 하고 싶죠. 그렇지? 하유, 너는 그래도 생각이 똑바로 박혀서 좋네. 저도 물론 몸이 따라준다면 자연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제왕절개를 해야만 했었죠. 20시간이 넘는 진통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유도 분만을 했었지만 그것마저 실패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고집을 꺾지 않아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유도분만 주사까지 맞았으니까 애가 나오겠죠. 이미 기다릴 대로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네, 선생님. 얼른 수술해주세요. 이러다 저희 애부터 죽겠어요. 사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지금이 몇 시간째예요? 당신네들 손자 때문에 우리 애 죽일 셈이에요? 죽이다뇨! 옛날에는 자연분만 집에서도 하고 다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왜 쟤만 저렇게 난리를 떨어요? 괜히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돈 손자이기도 해요. 사돈, 지금 그게 20시간을 넘게 배 아픈 애한테 할 소리예요? 선생님, 그냥 무시하고 수술해주세요. 더는 우리 딸 아픈 꼴 못 보겠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부모님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졌고 저희 부모님이 일단 얼른 수술해달라며 재촉한 덕분에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낳고 나니 저는 도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몸이 퉁퉁 부어서 앉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어머님은 제 병실을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는 또 언제 볼 수 있다니? 병실에는 언제부터 같이 있을 수 있대? 그건 조금 있다가 간호사분 들어오시면 물어볼게요.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운동도 할 겸 직접 가서 물어보고 와. 네가 그렇게 게으르니까 애도 한 번에 못 낳고 수술까지 한 거야. 2인실을 혼자 쓰고 있는데 몸도 건강하신 어머님은 굳이 저를 시켜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답할 힘도 없어서 침대에 축 늘어져만 갔죠.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쯤 지나서 제 병실에 함께 있기 시작하니 불편함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그렇게 좋으신지 하루 종일 아이만 보고 계셨었고 신우이는 담배를 피우고 제 병실로 들어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이 옆에 있었죠. 형님, 갓난아이도 있는데 담배 피우시고 1시간 정도는 냄새 빼시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옳게, 왜 이렇게 예민해? 옛날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다 잘 컸어. 무슨 1시간씩이나 밖에 있어? 옳게, 유난 떨지 마. 신우이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아본 적이 없으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이거 내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담배 냄새 맡으면 안 좋아. 너희 아빠도 너 태어나고 나서는 한 달 동안 금연했었다. 시어머니가 웬일로 제 편을 들어주셔서 신우이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말은 듣더라고요.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그저 껌뻑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게 문제였었지만요. 아이를 낳고 병원이 너무 갑갑해서 산후조리원에도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저는 산후조리사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회복하는 동안에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은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어요. 너는 돈이 나만 하니? 돈 아깝게 산후조리사는 왜 불러? 갓난아이 있는 집에 자꾸 바깥 사람 들이면 안 좋아. 뭘 믿고 사람을 써? 아는 언니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바깥 사람이잖아. 정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마. 돈 아까운 줄도 모르니? 어머님은 사람을 부를 돈으로 차라리 자기한테 용돈이나 좀 챙겨달라고 하시면서 기어코 본인이 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또 어머님한테 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맘 편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는 게 어디 쉽나요? 빨래도 마음대로 돌리시고 옷은 다 상해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뭐라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손발이 너무 차가워져서 찜질팩을 달고 살아야 했었는데 어머님은 무슨 유난을 떠냐면서 이러쿵 저러쿵 저에게 핀잔만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움직이면은 저절로 손발은 따뜻해져.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너만 애 낳았니? 어? 결국에는 산후조리는커녕 어머님의 잔소리에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집안일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임신한 동안 찐 살도 빠지고 몸도 돌아온다는 핑계로 결국엔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가 하게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죠. 거기다가 남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며 남편은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했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어머님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삭신이 쑤신다더니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덕에 남편과 싸움도 났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인데 대체 뭘 얼마나 부려먹길래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가 저렇게 지쳐있어. 당신도 조금은 도와야지. 내가 뭘 그렇게 부려먹어. 당신이 봤어? 빨래도 밥도 청소도 다 내가 하는데 어머님이 부려먹기는 뭘 부려먹는다는 거야? 어머님은 그냥 손주 보러 오시는 것뿐이야. 당신은 도와주러 오신 분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오신 김에 손주도 보시는 거겠지. 과장해서 말하지 마. 엄마 힘든 거 뻔히 보이는데 왜 거짓말을 해? 남편은 제가 힘들어서 살이 쪽쪽 빠지는 건 안 보이는지 어머님 편만 들고 있더라고요. 결국엔 몇 번의 싸움 끝에 산후조리사도 어머님도 안 부르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손목이며 골반뼈까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이는 봐야 하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먹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엔 복직을 해야 될 때까지도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회복도 못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하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시누이가 있는 시댁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작으니 그런 휴가도 쓰는데 눈치를 주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돈을 벌고 저는 강제로 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혼자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됐어요. 복직을 할 예정일 때와 돌아갈 곳이 사라지고 나니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집 반찬이 이게 뭐야? 나도 애 보느라 정신없어. 이 정도 반찬이라도 해놓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아니면 엄마한테 반찬이라도 조금 얻어오든가. 아니면 장모님은 이런 거 안 도와주신대? 일도 안 하시잖아. 당신, 내가 시어머니 부려먹는다고 뭐라 할 땐 언제고 왜 우리 엄마는 부려먹으려고 해? 당신 입에 들어갈 반찬을 우리 엄마가 당신 뭐가 예쁘다고 해다가 바치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 그러면 당신이 신경을 더 써주든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제가 뭘 하든 불만이 튀어나오기 바빴습니다. 전업주부로 사는 동안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말에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다시 복직해서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도 2년쯤 지나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낮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물리치료라도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몸을 회복하고 회사도 복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불만이셨습니다. 너 저번에 산후조리사 쓴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돈 쓰는 귀신이야 아주. 세상 사람들 다 너만큼은 아파. 고작 그런 걸로 무슨 물리치료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있더라고요. 제 커리어도 무너지고 몸까지 망가져가며 아이를 낳았더니 그건 아주 당연하다는 듯 구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이 일을 벌려놓고서는 결국 혼자 나몰라라 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죠. 제가 경제력을 잃으니 다들 저를 더 만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특히 시누이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왔었습니다. 시누이는 공무원을 준비한다면서 나이 40 가까이 시댁에 얹혀 살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면 꼭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지만 남의 사정은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 옳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어머님 욕에 호응했다가 나중에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나서 그걸 어머님한테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결국엔 고부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냥 시누이가 엉엉 울면서 찾아와 자기 멋대로 어머님을 욕하고 있으면 아무런 호응도 해주지 않고 실컷 떠들게 내버려뒀어요. 중간에 아이가 깼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밤새도록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인데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매번 먼저 자리를 피했고 결국 시누이가 오는 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시누이가 어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피곤함이 2배는 더 몰려왔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시누이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당신이 편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소연다고 그런 거지. 당신이 알아서 잘라내. 왜 그걸 말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하소연 들어주는 게 뭐 어때서? 그게 말이 쉽지. 당신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 시댁 식구도 가족이야. 가족끼리 하소연도 못해? 당신도 너무 벽치는 경향이 있어. 당신도 엄마랑 누나랑 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남편은 도리어 제 탓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심지어는 명절마저도 혼자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집에 살갑게 구는 건커녕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처가랑 시집은 또 다르지.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당신도 이번 명절에는 나랑 같이 친정 가든가.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됐어. 그만 말하자. 남편은 괜히 불리해지니까 말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시어머니가 고집 부리던 걸 가만히 보고만 있던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은 뵙기 껄끄러운지 명절에도 저만 혼자 친정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괘씸해하는 듯 하셨지만 굳이 남편을 따로 찾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만 따로 명절에 찾아가는 게 익숙해졌을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니까 엄마가 안색도 안 좋고 몸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몸도 부은 거 같은데? 내버려둬. 그냥 나이 먹으니까 안색도 안 좋아지는 거지. 몸도 이거 나이 들어서 살찐 거야.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이건 심하잖아. 병원도 안 가봤지? 이런 걸로 무슨 병원까지 가. 괜찮아. 조금 쉬면 다 괜찮아져. 조금 쉬고 괜찮아지는 거면
병원은 왜 있어? 얼른 옷 입어. 병원 가자. 얘가 왜 이래? 아, 됐어. 공휴일이라서 병원비도 비쌀 텐데. 나중에 연휴 끝나고 내가 가볼 테니까 얼른 앉아. 엄마는 한사코 연휴가 끝나면 가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안 갔는데 연휴가 끝난다고 갈 리가 없었어요. 결국엔 엄마를 억지로 일으키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보니 응급실에서도 저희 엄마 상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져서는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됐어요. 여기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괜찮아질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엄마는 괜히 의사가 쓸데없는 검사를 한다면서 제 말도 듣지 않으셨죠.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검사 받아보기나 하자. 그래요.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엄마는 결국 아빠와 제가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후에야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엄마가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혈류도 보시고 몸이 안 좋은 걸 느끼셨을 텐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많이 심각한 건가요? 당장 투석 일정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서 이번 주부터 일단 투석 들어갈게요. 이번 주부터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건 환자분들 상태마다 다른데 환자분은 상황이 심각하셔서 일단 입원하셔야 됩니다. 신장 이식 받으시면 제일 좋은데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제가 할게요. 너는 몸도 안 좋은 애가 무슨 이식이야. 내가 할게. 너희 엄마 이렇게까지 될 동안 몰랐던 나도 책임이 있어. 아빠와 저는 서로 자기가 이식을 하겠다며 나섰었지만 검사 결과 저희 둘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당뇨가 있으신 데다 저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편이라 이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이식을 못 해드린다는 마음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지. 그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되는 거니?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었지만 그게 어디 마음이 편하겠어요? 명절 내내 엄마와 아빠와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축 처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는지 남편이 웬일로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묻더라고요. 당신 처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입원? 갑자기?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 사고라도 당하신 거야? 신장이 안 좋으셔서 신장 이식자 구할 때까지 투석 받으셔야 된대. 당신이나 장인어른 신장은 안 맞대? 당연히 다 검사해 봤지. 아빠는 당뇨라서 안 되고 나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대. 그럼 이식은 누구한테 받으실 수 있는데? 기증자 기다려야지.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남편은 제가 기증자를 기다린다는 말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괜히 제가 남편에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할까봐 그러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괜히 찔렸는지 병문안을 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병문안은 가봐야지.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나 퇴근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병문안을 가보니 남편이 왜 병문안을 가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음 같아서는 제 신장이라도 이식해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저도 당뇨가 조금 있더라고요. 도움이 못 돼드려서 죄송해요. 남편은 혹시나 제가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꺼낼까봐 먼저 선수를 치려고 병문안을 온 거였습니다. 어찌나 안타까운 척을 잘하는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죠. 검진 결과서라도 들고 오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몸도 안 좋은 엄마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봤자 좋을 게 없으니 꾹 참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야 나중에 남편이 이식을 해준다고 해도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못할 짓이라며 안 받으실 테니까요. 남편이 이런 데는 머리를 잘 굴리더라고요. 그런데 1인실이라 그런가 아버님 짐도 꽤 많아 보이시네요. 입원하고 난 이후로는 그냥 나도 여기서 같이 지내고 있어. 집은 가끔씩 옷만 새로 가지러 갈 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지.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하는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두 분 일도 안 하시는데 1인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대책도 없이 떡하니 잡아놓으신 거야? 미리 말하는데 난 병원비 못 보태드려. 남편은 혹시나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까봐 걱정이 됐었는지 미리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을 안 하시긴 했지만 살고 있는 빌라 건물주이시거든요. 그 빌라 말고도 다른 건물 2개가 더 있으시고요. 젊은 시절에 악착같이 모아서 저 다 키워놓으시고 재테크하시던 게 대박이 나셔서 그제서야 건물도 몇 채 사놓고 겨우 노후 자금을 모으시기 시작하신 정도였어요. 그러니 돈을 안 쓰시는 게 습관이 되셔서 병원에도 안 가려고 하시고 겉보기로만 봐서는 건물주라는 걸 모를 정도였거든요. 어차피 빌라도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 건물에서 살고 계신 거였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보태줘봤자 뭐 얼마나 보태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애초에 당신한테 손 벌릴 생각도 없었어. 그러면 말고 당신 나중에라도 딴소리 할 생각하지 마.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한 거야? 남편은 퍽이나 걱정이 됐었는지 끝까지 돈은 못 보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난 건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밤이 아닌 아침부터 찾아왔다는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손에 과일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형님, 이렇게 아침부터는 어쩐 일이세요? 왜? 올키가 혼자 집안일하기 힘들 테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왔지.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은데 이렇게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어? 신우이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희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웬일로 조카 앞에서 담배 냄새도 다 털어내고 들어오는 모습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올케네 부모님 집 빈다면서? 소식 다 들었어. 병원에서 거의 사신다며. 네, 그런데 왜요? 그럼 올케 부모님 집은 비는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두 분 다 병원에서 생활하신다면서 집 비워놓으면 뭐해? 내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게. 나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독립도 해야지. 네, 독립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이 독립하시는 거랑 저희 부모님이 집이 비는 건 완전히 별개 문제죠. 저희 부모님 짐도 있는데 어떻게 남을 집에 들여요? 가족끼리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어? 올케랑 내가 가족이니까 올케 부모님이랑도 가족이지. 어떻게 남이야. 짐 있는 건 난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응? 가족이요? 그렇게 가족 운운하시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인데 저희 엄마 병문안이라도 한번 오셨었어요? 신장 이식이라도 해주실 거예요? 올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네. 지금까지 우리 신장이나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제가 왜 이식을 못 해드리는데요. 아이 낳고 제대로 몸 관리할 틈도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형님이 먼저 그런 식으로 말 안 꺼내셨으면 저도 이런 말 안 했겠죠.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양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실 줄도 모르는 건데 무작정 그 집에서 살겠다는 게 제정신인가요? 신우이와 말씨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뭘 두고 갔는지 집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누나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뭐 두고 간 물건이라도 있어? 당신이 형님한테 말했어?
내가 뭘 말해? 우리 부모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두 분 다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거 당신이 말했냐고. 말했는데 그게 왜? 형님이 당신이 한 말 듣고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 집이 비니까 자기가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정신이냐며 신우이에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 파악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던 거죠.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면서 자기 누나가 돈 몇만 원 정도만 월세로 내고 그렇게 살면 저희 부모님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니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남편의 인성이 개차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어차피 비는 집이고 장모님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누나가 그 집 들어가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보태드려도 이득 아니야? 너는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는 자각이 있긴 해? 거기 부모님 짐도 있고 언제 이식받아서 퇴원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서 살아? 솔직히 기증자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병원비를 보태주겠다는데 그것도 싫어? 그럼 말아. 난 병원비 안 보태. 누가 병원비 보태달래? 당신이 주는 푼돈 우리도 필요 없어. 누가 누구를 거지로 보는 거야?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해. 형님, 독립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살아요. 저는 더는 이 남자랑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에게 정독립을 하고 싶으면 저희 집에서 살라고 하고서는 그대로 짐을 싸서 저희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간병 때문에 아버지가 관리 못하시던 건물을 제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내친 김에 그냥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관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렇게 집을 나온 후 시어머니에게는 또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모난 구석이 많아? 그냥 넘어갈 일도 꼭 선을 그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려야 마음이 편해?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야? 어머니, 대체 누가 이기적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시면서 병문안 한 번 안 온 사람이 뻔뻔하게 집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참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그냥 사돈 퇴원하실 때까지 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집 나가면 끝이야! 집 나가면 끝인 게 아니라 끝이라서 집을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더 같이 살 마음 없어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집도 당연히 안 빌려줄 거고요. 부부 사이에 끝이 그렇게 쉽니? 너희 부모 닮아서 너도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네. 돈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너 이혼해도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위자료요? 그깟 푼 돈 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뭐가 없는데요? 돈도 없으면서 병원 1인실을 쓰는 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그러면서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할 게 뻔하지 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차고 넘쳐나는 게 돈인데 남편 도움은 필요 없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건 저희 부모님이었다고요.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 애는 어떡하고? 안 쉬우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거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애를 어떻게 맡겨?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위자료고 양육비고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당신이 위자료든 양육비든 줘봤자 얼마나 준다고 유세를 부려? 제 말에 남편은 자기가 예상한 반응과 다르게 나오자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나는 다 해놨으니까 당신만 사인하면 돼.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보란듯이 제 눈앞에서 서류에 사인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엄마가 아픈 후로 아빠는 엄마가 퇴원하면 여기저기 함께 다니실 거라고 비싼 외제차를 뽑아서 운전 연습 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셨었거든요. 남편은 아빠가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는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어떻게 외제차까지 사고 다니시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주는 푼돈은 필요 없다고.
부모님이 사는 그 빌라 전체가 아빠 명이야. 그거 말고도 건물이 더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누굴 걱정한 건지.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말게. 못난 사위도 사위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참아주고 있었더니 정도껏 해야지. 장인어른, 건물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 정말입니까? 왜? 이제서야 우리 재산을 들으니까 후회가 되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다시는 우리 집 사람들 눈에 띄지 말게. 알겠어? 이미 끝난 마당에 그게 진짜면 어떻고 아니면 어떡하게? 멍청하면 착하기라도 하든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뒤떨어지는지. 제가 남편을 보며 비웃어주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아빠의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 파악이 뒤늦게 끝난 건지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구질구질하게 문자까지 남기면서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어. 장모님 신장이식 검사 한 번 더 받아볼게. 가족이어야지 이식 심사도 잘 통과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결합하자. 어? 엄마가 이식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재결합하고 다시 이혼해서 위자료든 돈을 뜯기는 한이 있어도 엄마만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 값을 지불할 생각은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때쯤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운이 좋게 그 기증자분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었고 무사히 퇴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이에게 들었는지 아이와 만난다는 핑계로 자꾸 저와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시우도 어린데 부모가 같이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시우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엄마로서 그걸 모르는 척 할 거야? 당신 시우 핑계 대면서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 자꾸 그러면 시우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너 이혼하기 전까지 애랑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긴 해? 그동안 일한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잠만 자고 아이랑 말도 잘 안 했으면서 아빠 자격도 없어 넌. 아빠 자격? 내 애야. 내 핏줄인데 자격이 뭐가 필요해? 당신 애 만날 때마다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애도 눈치가 빨라서 당신이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알아. 참내 애가 뭘 안다고. 시우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들은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찔러보는 거겠니? 내가 너같이 멍청한 줄 알아? 그러니까 애라도 보고 싶으면 다시는 개수작 부리지 마.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걸 애가 보고 싶다는 말에 기껏 아이를 보내줬더니 매번 재결합에 눈이 멀어서 애를 이용하더라고요. 자기 아빠만 만나고 들어오면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기가 죽어서 들어와서는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저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화가 나서 아이를 따라 나가서 직접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질적거리긴 했었지만 제가 마음을 돌려먹을 생각이 없다는 게 티가 나니까 금세 포기하고 연락을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도 건강을 되찾으니 액땜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네요. 원래도 아빠랑 그다지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없어도 크게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 대신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챙겨주고 계셔요. 저희 아빠도 처음에는 태어날 때 저를 힘들게 했다고 별로 안 예뻐하셨었는데 그래도 핏줄은 핏줄인지 결국에는 옆에 끼고 사는 수준입니다. 저도 아빠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얼마 전에는 복직도 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복지도 좋고 제 경력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사는 중입니다. 엄마도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이제는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보는 정도네요.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